오는 12월 UFC 310에서는 UFC 웰터급 챔피언 벨랄 모하마드와 넘버원 컨텐더 샤브칼 라모노프 간의 웰터급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갑작스레 벨랄이 뛰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벨랄이 그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 발에 뼈 염증이 생겼어. 앞으로 6주간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해 팔 정맥 쪽에 라인을 삽입해야 했고 6주간 활동은 불가하게 됐어. 신의 계획은 언제나 최고의 계획이지. 날 보러 오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해. 조만간 다시 돌아올게. 신의 뜻대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도전자 샤브칼이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벨랄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래. 네가 100%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우린 만나게 될 거야. 현재로서 난 잠정 타이틀전에 어떤 컨텐더가 됐든 상대할 준비가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웰터급 랭킹 2위 카마루 우스만이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모티콘을 남기며 투입될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내비쳤고, 또한 웰터급 랭킹 7위 이안게리는 무패 대 무패 언제든 어디서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가 다시 한번 UFC 카드를 구하러 갈 의사가 있는 듯합니다.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이모티콘을 남기며 본인에게 연락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유력한 다음 컨텐더인 마고메드 앙칼라이프 또한 본인의 트윗에 다음과 같은 이모티콘을 남기며 챔피언전에 뛸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UFC 310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8일에 열립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알렉스 페레라는 오는 11월 22일 한국에 일정이 잡혀있고 또 이어서 멕시코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시합을 받는다면 저 행사들을 다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페레라가 진심으로 투입될 의사가 있는 건지는 기다려봐야 알 듯합니다. 얼마 전 톰 아스피날의 사진을 올렸던 것도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냥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을 했는데, 이번 것도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미 UFC 310 카드에는 판토저와 아사쿠라 카이의 플라이급 타이틀전이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페레라가 무리하게 투입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페레라가 지난 6월 UFC 303 카드를 구하러 갔던 상황과는 다른 게 당시 그 카드의 메인 이벤트는 맥그리거였고, 맥그리거 한 명이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카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네임드 챔피언이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벨랄 한 명이 빠진 거고, 벨랄이 챔피언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벨랄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카드에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페레라가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우스만이나 이안게리가 들어와도 충분히 메꿔질 걸로 보입니다. 샤브칼 상대로 대체 선수만 잡으면 될 듯한데 우스만과 이안게리 두 선수 모두 괜찮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우스만 본인에게도 다시 타이틀전을 갈 수 있는 좋은 옵션이고, 또 이안게리와의 경기는 무패 대 무패의 대결이라는 좋은 구도도 있고, 또 함께 킬클리프에서 훈련했을 당시 스파링에서 이안게리가 샤브칼에게 KO 당했다는 정황도 돌았던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도 합쳐져서 재밌는 경기가 될 듯합니다. 또한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에디 알바레즈가 본인이 들었던 일리아 토프리아의 훈련 썰, 그리고 맥스 알로웨이의 체급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킬클리프에서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일리아가 거기서 훈련 캠프를 진행하면서 3명 정도를 KO 시켜버렸대. 그리고 다게스탄 선수들도 걔를 테이크다운 시키지 못했고 일리아가 걔네를 테이크다운 시켰다고 하더라고. 난 시합에서보다는 훈련에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시합에서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없잖아. 하지만 훈련에서는 긴장을 풀고 자기 걸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리아가 킬클리프에서 3명의 훈련 파트너들을 KO시키고 다게스탄 파이터들까지 쉽게 테이크다운 시켰다 들었는데, 그럼 얘의 약점이 뭐냐는 거지. 게다가 얼마 전에는 맥스 알로웨이의 볼륨과 체력에도 잘 대처했잖아. 테이크다운 시키기도 정말 어려운 선수라 들었고, 또 걘 초반 커리어에서 상대 선수들을 서브미션으로 잡으면서 시작했잖아. 얘 모든 게 다 무기인 거지. 앞으로 이 친구의 커리어를 지켜보는 게 재밌을 거야. 그리고 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맥스가 이기길 바랬거든. 난 맥스를 정말 좋아해. 맥스가 지는 걸 보고 나랑 내 아들도 정말 속상했어. 난 맥스가 패드급에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느끼기에 걘 커리어에서 너무 많은 감량을 한 것 같아. 난 맥스가 라이트급에 있는 게 더 좋아. 걘 게이치를 이기기도 했고 게이치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내기도 했잖아. 난 맥스가 라이트급에서 상대의 공격도 잘 버텨내면서 반격할 수도 있다고 봐. 내가 볼 때 맥스는 패드급에서 너무 혹사된다 보고 패드급에서 그만 뛰어야 한다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호스트가 맥스를 봤을 때 평소 체중이 185파운드는 되어 보였다고 하자 에디는 맥스는 그거보다 더 나가. 왜냐면 하비의 상대가 빠졌을 때 UFC한테 연락이 왔었거든. 맥스도 같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아. UFC가 누굴 투입시킬지 물색하고 있었던 거지. 맥스는 내가 할게 라고 했고, 당시 맥스는 190 몇 파운드가 나가던 상태였다 들었어. 근데 155파운드까지 빼서 하비과 싸우려 했던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킬클리프에서 일리아가 3명을 KO시키고
다게스탄 파이터들을 테이크다운 시켰다는 썰은 일리아가 조시 엠맷전을 준비할 때 훈련 캠프 절반 정도를 킬크리프에서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길버트 번즈도 에디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었는데 여러 선수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확실히 사실인 듯 합니다. 그리고 맥스가 하빕과 싸우려고 했던 거는 UFC 223에서 토니 퍼거슨이 아웃되면서 맥스가 대체 선수로 들어갔지만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사되지 못했었죠. 맥스는 이번 패배 이후로 라이트급 전향 의사를 보였으니 에디의 바람대로 맥스가 앞으로 라이트급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